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 새로 하게 될 전시를 맞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했던 작품, 제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작업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일반적인 어떤 사진의 조금 틀을 벗어났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왜 이런 작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크게 나눈다면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 그러니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방법론,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그런 파트가 있겠죠. 그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 말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겠지만은 기술적인 파트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조금 차치를 하고 먼저 의도와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 이제 큰 주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제 전시의 타이틀을 정했죠.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nial Scenery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이제 하자면은 이제 풍경 부정 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시를 할 때 이 제목을 계속 끌고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왜 이런 제목을 썼느냐, 그런 것들은 제가 의도하는 바를 이제 쭉 들으시면은 아마 약간이나마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의도와 어떤 기술적인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하는 방법이지 다른 어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 표현하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풍경 부정이라는 거는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은 어느 정도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작품 해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작가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 읽어보질 않죠. 아무도 안 읽어봐. 여기서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부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도시라든지 이런 공간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자연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내추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갈망의 대상이죠. 갈망의 대상인데 그 갈망의 대상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콘크리트, 유리, 그 다음에 뭐 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거의 대부분 콘크리트와 철 그리고 유리,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전철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버스, 뭐 비행기,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이제 항상 그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공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인공적이고 흉측하고 냉혹하고 냉정하고 뭔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 반건강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소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는 그런 소재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현실을 부정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이 공간에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대자연, 그런 자연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명체들하고 교감을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꿈을 꾸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철이라든지 콘크리트, 유리,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현재를 살고 있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현실에 대한 부정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자연 이런 것들은 거기 나가가지고 뭐 캠핑해서 하루 이틀만 있어봐도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힘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캠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자연이라는 게 결코 인간에게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게 아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이런 근데 거기에서 우리 인류가 점점 발전하면서 온 방향이 어디냐 이러면은 그 방향이 바로 철과 이 콘크리트와 유리와 이런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어떤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미지 속의 대자연과의 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 현대 문명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런 흉측한 작품을 한 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실을 나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결국에 보면은 철이라든지 콘크리트, 플라스틱, 뭐 유리, 뭐 이런 소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을 부정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정말 대자연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싼 원목 책상을 샀어요. 그래서 이 원목 책상을 사용할 때마다 이 대자연의 향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100년 동안 살아있던 이 나무의 어떤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나무가 이렇게 책상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에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굉장히 무기질화, 유기질에서 무기질화 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원목을 잘라 가지고 그거를 약품에 넣어 가지고 한참 동안 보관을 해서 그 원목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세포들을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강력한 스팀기로 갖다가 엄청나게 고온으로 쪄 가지고 말리죠. 완전히 이제 그 수분이 굉장히 적도록 말려 가지고 이런 어떤 유기질처럼 느껴졌던 어떤 생명체인 이 나무가 하나의 목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구를 만드는 사람은 이 가구를 다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그 면 처리를 다 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플라스틱 그러니까는 각종 뭐 페인트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위에 들어가는 엄청난 것들로 그 표면을 완전히 그 인간의 살이 닿는 모든 곳의 표면을 완전히 가공을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촉감으로 느끼는 그 나무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그 폴리우레탄 계열의 어떤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착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목 가구라 그래가지고 원목을 만지면서 이게 바로 대자연의 느낌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의 촉감인데 이거를 마치 대자연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러면은 보시는 대로 일단 작년에 한국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한 1개월 정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최초의 컨셉은 지금과는 살짝 달랐지만은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큰 줄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 대략 한 4,000장 정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스로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느낌이라든지 원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일단 반투명 플라스틱에다가 디지털 출력을 일단은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본에 이제 필름을 만들었어요. 필름을 만들어서 이 필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이고 이런 다채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중첩을 해서 눌러 붙였다. 그 붙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아크릴판 사이에 이런 반투명 필름들을 끼워가지고 이런 중첩의 효과를 낸 거죠. 이렇게 내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투명한 필름으로도 해봤다가 반투명도 해봤다가 아주 불투명에 가까운 것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프린트를 해보고 실험을 해봐서 최종적으로는 반투명 사이에 아크릴판을 끼워가지고 약간의 두께감을 주고 반투명들이 여러 장 겹쳐지면서 중첩의 효과, 그 중첩의 효과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반투명 필름들의 색깔이라든지 컬러를 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런 엄청나게 인공적인 이런 색감을 제가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거의 원색에 가까운 이런 색감들이 중첩이 되면서 마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이런 색깔이었나 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거는 너무 인공적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하나의 원본 필름 세트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스튜디오에서 걸어놓고 이 필름 세트를 재촬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재촬영한 것을 프린팅한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최종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결과적으로 작업만 보자면은 이게 뭐 포토샵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이런 중첩이라든지 그 사이에 들어가는 먼지나 이런 흠들이 있잖아요. 이런 흠들이 가지고 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하든지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아날로그적인 과정을 끼든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의 경중을 따지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은, 제가 이런 손으로 이런 필름을 만지면서 이렇게 갈아 끼워 보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색깔의 필름을 넣어보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즐겁고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시리즈로 제작을 했어요. 시리즈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몇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런 작품을 만드는 시리즈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봤을 때는 조금 느낌이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시장에 걸어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하고는 아마 그 느낌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시장 도면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가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랜을 잡았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설치가 끝나고 설치가 끝난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 이렇게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원래 가을에 이 전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부득이하게 이제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먼저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국에서 전시를 할 때는 이 작품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갈지 조금 더 제가 더 해가지고 같은
같은 방향으로 할지 다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어떤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